나이가 들면 사람 때문에 울 일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해도 그래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도 다시 벌 수 있었고 사람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몸도 지금보다는 훨씬 버틸 수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얘 늙어서 이렇게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망가질까요? 젊을 때는 사람에게 조금 이용당해도 그래, 인연이니까 하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고 나면 그 한 번의 상처가 하루를 망치고 일주일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남은 인생 전체의 분위기까지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노후에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곁에 두는 순간 마음이 먼저 망가지고 그 마음이 결국 몸과 삶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더 무서운 건 노후를 망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 말버디 되어주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 때 자연스럽게 곁을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만난 날은 유독 피곤해지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루가 소모된 느낌이 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람은 많았는데 정작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구나. 젊을 때는 유리로 버텼는데 늙어서는 그 유리가 독이 되었구나. 노후의 운은 복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조금씩 깎이기도 하고 조금씩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후의 운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도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몇 사람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이런 질문이 조용히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노후의 운을 갉아먹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건 아닐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노후에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되는 인간관계, 그리고 말년의 운을 가장 빠르게 빼앗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미리 알았다면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인생이 흔들린다는 말은 젊을 때는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때는 웬만한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봐도 다시 만회할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체력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사람을 새로 만날 여지도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 하나쯤이야 참고 넘기면 되지. 세상에 사람 많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은 조금씩 바뀝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예전보다 훨씬 더 피곤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의 피로가 훨씬 큽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도 집에 오면 씻고 자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그날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고 괜히 했던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 듣고 온 이야기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다.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귀찮아진 게 아닙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귀해졌고 마음이 다칠 때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곧 인생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사람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 하나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아내는 것이 어른스럽다고 배워왔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불편해도 맞춰주고,
관계를 깨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선을 긋지 못하고 계속해서 참고 견디는 선택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참는 습관이 오히려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어느 70대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무례한 말을 해도 그냥 웃고 넘겼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괜히 속이 상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 이 말 속에는 노년의 인간관계가 왜 더 중요해지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을 그냥 넘길 수 있는 힘이 예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운은 돈이나 건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건강 상태로 살아도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하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풀어지고 집에 와서도 괜히 웃음이 나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이런 차이가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인생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인생이 피곤해질 줄 몰랐다. 젊었을 때는 유리로 버텼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그 유리가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게 쌓여서 결국 몸까지 망가뜨리더라. 이 말들은 그냥 푸념이 아니라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의 체험담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식욕을 떨어뜨리고 잠을 방해하고 혈압을 올리고 몸의 긴장을 풀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사람 문제 하나가 곧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인간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고 오래 알고 지낸 인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시간과 감정과 마음의 여유를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울 때 먼저 연락해주고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웃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느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난 날은 늘 집에 돌아오면 유난히 피곤합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날은 별일 아닌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그 관계는 이미 나도 모르게 마음을 소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늘 힘든 일을 겪고 있고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오래 이어지면 대화의 방향이 항상 그 사람 쪽으로만 흐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금세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자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귀찮아집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차 마시자고 해서 나갔는데 2시간 내내 자기 가족 이야기, 자기 병원 이야기만 하더라.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듣고만 오다가 온 기분이었어. 이렇게 관계가 쌓이면 점점 더 피로감이 커집니다. 그 사람과 통화가 오면 괜히 받기 싫어지고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약속부터 미루고 싶어집니다. 이런 신호는 이미 마음이 그 관계를 버거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인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구네 자식이 어디에 취직했는지, 누구는 집을 팔아서 얼마를 남겼는지, 누구는 연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흘립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소식처럼 들립니다. 그 사람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마음에 묘한 흔적이 남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부분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내 자식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것 같고 내 집은 왠지 작아 보이고 내 노후 준비는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이런 비교형 인간관계를 오래 겪어온 한 어르신이 조용히 털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모임에 다녀오면 괜히 집에 와서 기분이 가라앉아. 집은 그대로인데 괜히 내 인생이 작아 보이더라고. 이 말에는 비교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비교는 실제 삶을 바꾸지 않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충분했던 것이 부족해 보이게 만들고 이미 잘 살아온 인생마저 실패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대화의 주제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남 이야기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꾸 내 상황을 묻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변명하고 싶어지고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얘 아직 이런 상태인지 설명하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그 사람의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비교를 끊는 것이 곧 평온을 지키는 일입니다. 비교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면 신기하게도 다시 내 삶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잘 살아왔다는 사실이 다시 보이고 지금의 일상도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돌아옵니다. 사람 하나를 멀리했을 뿐인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과의 관계도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누가 어디에 돈을 넣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요즘은 이런 쪽이 유망하다더라.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정보처럼 들립니다. 나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원래는 편안했던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도 괜히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노후에는 돈이 더 이상 기회를 늘려주는 도구라기보다 현재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안전망이 마치 불안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지인의 말만 믿고 평생 모아둔 돈 중 일부를 새로운 투자에 넣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것 같았어. 괜히 불안해져서 손을 댔다가 마음고생만 더 했지. 이런 경험은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에 돈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망이 무너지는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소비 하나에도 괜히 망설이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은 유도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과 초조함을 남깁니다. 노후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계속해서 불안을 자극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스스로 흔드는 선택이 됩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현실적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람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문제점부터 짚어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그 뒤에 숨은 위험부터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계속 접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원래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었던 일도 괜히 불안해지고 세상이 점점 위험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나면 괜히 뉴스도 더 불안하게 느껴져. 별일 아닌 소식에도 마음이 쿵 내려앉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감정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마치 비 오는 날이 며칠 계속되면 기분이 가라앉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 마음의 하늘도 흐려집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투와 생각이 닮아갑니다. 원래는 긍정적으로 보던 일도 먼저 단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웃을 일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결국 삶의 반경이 좁아지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 감정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예전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가족이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나라도 들어줘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 잊고 지내던 서운함이 다시 떠오르고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어느 분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만나고 오면 괜히 예전에 서운했던 일들이 다시 생각나. 평소에는 잘 지내던 가족한테도 괜히 마음이 상해. 이처럼 과거에 묶인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현재의 평온이 깨집니다. 노후는 과거를 되짚기보다는 현재를 편안하게 누려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묶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함께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버거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점점 부탁이 잦아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고마움이 줄어듭니다. 당신이 도와주는 것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어르신은 오랫동안 이웃을 도와주며 지냈다고 합니다. 장을 받아주고 병원에 같이 가주고 이런저런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웃이 연락을 하면 부담부터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게 보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전화하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졌어. 거절하면 괜히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들어주자니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런 관계는 결국 마음속에 억울함을 남깁니다. 도와준 기억보다 이용당했다는 감정이 더 크게 남게 됩니다. 노후에는 누군가를 위해 나를 소모하는 관계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 몇 명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말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만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만 곁에 남아도 인생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차갑게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살아야 할 이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편안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은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지,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 하루가 따뜻해지는지 아니면 더 차가워지는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노후의 운은 이미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 가장 힘듭니다. 관계가 불편하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막상 거리를 두려고 하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인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 함께 웃고 울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 사람과 나눴던 추억들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나만 조금 참으면 되지. 그렇게 다시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남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직합니다. 머리로는 괜찮다고 설득해도 몸과 마음은 이미 그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괜히 피곤해지고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약속이 취소되면 괜히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인연이 닿은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어르신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랑 연락을 끊고 나니까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어. 괜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이 말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꼭 외로움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줄인다고 해서 인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지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누구와 더 자주 만나고 누구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삶의 확장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좁히는 것이 삶의 안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혼자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더 쓸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힘든 관계를 정리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마음이 바쁘지 않고 괜히 남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날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집에 와서 더 외로웠어. 요즘은 약속이 줄었는데도 집에 있으면 마음이 더 편해. 이 말에는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질이 노후의 외로움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은 외로움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한 관계 몇 개만 남겨도 외로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사람을 정리한 뒤에는 삶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괜히 불필요한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더 편안해집니다. 이 시간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작은 즐거움들이 하나둘 돌아옵니다. 아침에 천천히 차 한 잔 마시는 여유, 산책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만히 듣는 순간들, 이런 사소한 평온이 쌓이면서 하루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남아있는 관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작은 대화에도 웃음이 늘어납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니 나도 더 솔직해집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을수록 기운이 차오릅니다. 노후의 좋은 관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순간을 편안하게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굳이 웃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삶을 화려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인연을 멀리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평생 같은 거리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웠다가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거리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인연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인연은 그때의 나에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감정을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곧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가 지금의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가?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나는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용기는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거리두기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조절하고 굳이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조정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삶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후의 운은 멀리 있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누구와 통화했는지, 오늘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가 내일의 기분을 만들고 내일의 기분이 모여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에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노후는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괜히 불편해집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연락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전화를 한두 번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지고 괜히 미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죄책감은 대부분 습관에서 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쪽이 더 옳은 선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는 게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여겼고 관계를 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동안 그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아왔는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졌던 순간들, 통화를 하고 나면 괜히 우울해졌던 기억들, 집에 와서 혼자 한숨 쉬었던 밤들, 그런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면
그 관계가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이었는지 다시 보게 됩니다. 어느 어르신은 오랜 지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뒤 처음 몇 주 동안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괜히 내가 사람 하나 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사람 생각이 잘 안 나.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루가 훨씬 편해졌어. 이 말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의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를 편안함이 대신합니다. 마음이 편해졌다는 사실이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해 줍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생활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연락에 맞춰 하루의 일정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내 리듬에 맞춰 하루가 흘러갑니다.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에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굳이 불편한 약속을 억지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 덕분에 하루의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도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이 여유 속에서 사람들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기만의 시간을 다시 찾게 됩니다.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오래 묵혀두었던 책을 꺼내 읽기도 합니다. 집 안에서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생깁니다. 예전에는 괜히 사람을 만나느라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평온이 하나둘 돌아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마음의 소음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괜히 기분이 상해서 혼자 되뇌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소음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훨씬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마음에서는 작은 기쁨이 더 잘 느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햇볕이 들어오는 오후의 평온함, 별일 없는 하루의 소중함 같은 것들이 더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꼭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완전히 끊지 않아도 거리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해집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고 연락의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정도의 거리두기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몇 번씩 만나던 사람인데 요즘은 가끔 안부만 나눠.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싫어지지도 않고 나도 덜 힘들어. 이 말은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거리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관계를 흑백처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관계, 적당한 거리의 관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가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내 기분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정리하면서 나의 감정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살 필요는 없었구나. 나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노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더 이상 인연을 잃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인연이니까, 오래됐으니까라는 이유로 관계를 이어갔다면 이제는 이 사람과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한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나눈 뒤에도 마음이 가벼운 사람, 함께 있어도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면 인생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의 기운이 달라지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는 순간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와 만나지 않아도 괜히 불안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많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한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오늘 한 번 덜 연락하고, 오늘 한 번 덜 만나고, 오늘 한 번 내 마음을 더 존중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노후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관계는 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따뜻한 기둥이 됩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고 나면 처음에는 묘한 공백이 생깁니다. 그동안 습관처럼 이어오던 연락이 사라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던 모임도 줄어들면서 하루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전화벨이 울리고 메시지가 오던 시간대에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조용함이 처음에는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공백은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비워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부터 내 것이었지만 그동안 사람들의 소음과 기대, 불편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비워지면서 비로소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하고 싶은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아니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쉬고 싶은지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느 어르신은 사람을 정리한 뒤 이런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렸는데 요즘은 하루를 내가 고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남의 일정에 맞추던 삶에서 내 선택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주도권이 바뀌는 큰 전환점입니다. 공백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예전처럼 또 다른 모임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로 일정을 채우려는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급하게 무언가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비워둔 채로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공백 속에서 비로소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피로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맞추느라 얼마나 많이 애쓰며 살았는지, 괜히 웃고 넘기느라 얼마나 많은 감정을 눌러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피로를 인식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리하게 관계를 늘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사람을 만나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힘을 쓰고 돌아왔더라고. 이 말은 노후의 인간관계를 다시 정의하게 만드는 깨달음입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고 나서 더 가벼워지는 관계입니다. 만남 뒤에 괜히 지치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곱씹게 되고 집에 와서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서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셈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만의 생활 리듬을 회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도 조금 느려지고 굳이 약속이 없으면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야 하루가 채워진 것 같았다면 이제는 아무 일 없는 하루도 충분히 좋은 하루로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는 삶의 만족도를 크게 바꿉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히 마음이 안정되고 하루가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잘 보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행복은 꼭 사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얘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는지, 얘 그렇게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안쓰럽게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외로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이해는 자기 자신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사람과 친해두면 좋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계산이 점점 사라집니다. 대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편안한가? 이 사람 앞에서 굳이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새로운 인연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굳이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가 없고 모든 인연을 붙잡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연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인간관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노후의 시간은 관계를 통해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상태. 이 균형이 잡히는 순간 삶은 훨씬 안정된 궤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이 안정은 곧 운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괜히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쓸데없는 갈등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와 평온한 순간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노후의 운은 결국 사람을 줄이는 선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는 똑같이 흘러가고 생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미묘한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괜히 하루가 덜 피곤하고 별일 없는 날에도 마음이 가볍게 유지되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큰 행운이 아니라 마음의 체질이 바뀌는 데서 오는 작은 행운입니다. 예전에는 사람 때문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됐다면 이제는 하루의 기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해서 피곤하겠다는 생각보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을까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노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사람을 정리한 뒤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은 별로 좋은 일이 없어도 마음이 편해요. 이 말 속에는 노후의 운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운은 큰 사건이 터져서 바뀌는 경우보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괜히 조급해하지 않고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인생의 큰 실수를 할 가능성도 함께 줄어듭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무례하게 말하면 마음속으로 오래 끌고 갔거나 집에 와서까지 그 말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삶에서 불필요한 사람들을 정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작은 행운을 만들어냅니다. 괜히 부딪힐 일이 줄어들고 억울한 상황에 휘말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누군가 불편한 부탁을 해와도 예전처럼 마음속에서 갈등하며 끙끙 앓기보다 부드럽게 거절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 결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만 곁에 남게 됩니다. 실제로 관계를 정리한 이후 인간관계의 밀도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은 많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줄이고 나니 비록 연락하는 사람의 수는 줄었어도 그 몇 안 되는 인연이 훨씬 든든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외로움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 수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진짜 외로움을 줄여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작은 행운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경험입니다. 사람을 정리하기 전에는 약속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를 언제 만나야 하는지, 어느 모임에 나가야 하는지가 하루의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줄이고 나면 약속이 삶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그 자리에 나만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여유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오래 미뤄왔던 작은 취미를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예전에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놓아두었던 것들을 하나둘 꺼내봅니다. 어떤 분은 젊을 때 좋아하던 책 읽기를 다시 시작했고 어떤 분은 혼자 천천히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소한 변화들이 모여 하루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노후의 운은 거창한 기회보다 이런 사소한 만족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크게 힘들지 않다는 느낌, 별일 없어도 마음이 안정되는 상태,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속도로 살아간다는 감각,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삶 전체의 운이 좋아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정리한 뒤에는 건강에도 작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잠이 쉽게 깨던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몸도 조금은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늘 비교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던 분이 그런 모임을 끊고 나서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동안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덜 지치니
자연스럽게 몸도 덜 힘들어집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생기는 또 하나의 변화는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괜히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이 생기고 분위기에 휩쓸려 필요 없는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줄어들고 나만의 시간이 늘어나면 소비의 기준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보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는 노후의 재정적인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제야 조금 내 것이 된 것 같다. 이 감각은 노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훨씬 덜 흔들리고 불필요한 유혹에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을 때는 붙잡아야 할 것들이 많았고 지켜야 할 관계도 많았고 놓치면 안 될 기회도 많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면서도 참고 상처가 남아도 웃고 넘기며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 하나쯤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야 많은 분들이 조용히 깨닫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걸어가도 괜찮아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괜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 굳이 나를 밀어넣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일은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남은 인생에서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일입니다. 연을 끊는 것이 차가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은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괜히 무거워지는가?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나를 조금 더 웃게 만드는가? 아니면 집에 돌아온 뒤 괜히 한숨부터 나오게 만드는가? 그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당신의 인생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당신의 것이 되어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가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고 모임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고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관계 하나를 놓아야 할지 마음속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망설임 자체가 이미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사람을 지키느라 당신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만큼은 당신 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 더 아껴도 괜찮다는 허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